편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60년 만에 10월달 추위로는 설악산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니까 일기가 대단히 불순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오면서 차창 밖으로 보니까 가을의 청명한 날씨가 그대로 돋보이는 공기도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통도사에 가서 며칠 머무르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가을 단풍이 익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화면을 통해서도 보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등산 가서도 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누가 저에게 그래요?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단풍 들기도 전에 이파리가 떨어지네요 하는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는 중에 일찍 떨어지는 세상을 떠나는 이가 있는 것처럼 그 이파리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생주이멸이나 성주괴공이나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보면서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이라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단풍은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의 모습인데 그건 그리 좋아할까? 그러면서 내 단풍은 왜들 그렇게 걱정할까? 우린 잘 살아서 잘 늙어야 하고 잘 회항하고 이 몸을 돌려주고 떠날 일들을 잘 가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을철에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글에 있는 건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하는 그런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글을 발췌해 놨었는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 물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도 배움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가 있지만 요즘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인은 점잖해 갖고는 안 되겠더라. 고운 말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다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그것이 어른의 모습일 텐데 뻔뻔해서야 되겠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덮어 씌우고 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국민들은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 야당도 마찬가지요. 제주지사 했던 분이 이번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참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다는데 또 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한 가지 흠이라면 누구처럼 끝까지 버티지. 버티지. 왜 중간에 그걸 내놓고 하는지. 선출직은 선출이 되었거들랑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중요할 텐데 왜 도지사 하다가 대선 나오고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 나오고 도지사 나오고 앞에 도지사 하다가 또 중간에 내놓고 대선에 나온 사람들도 몇 명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 갖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마음 같아서는 근데 세상이 마음대로 돼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온 만무새가 달라지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니까 단풍 들지 않은 나뭇잎도 떨어지는 걸 보면 그것이 어떻게 다 일목요연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다 싶으면서도 그런 마음은 들대요. 그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들지. 아이고 토론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쌓고 유도해쌓고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은 그런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옵디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노란하지 말고. 세상에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이 몸만 괴롭히게 하는 일이고 이 속에 따라 헐떡거리고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에 마른 나무 얹고 기름 끼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람 지금 내가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이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지가 않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참 오타각세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열심히는 못 살아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려고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도 직업이 되면 안 돼. 부모도 직업이 되면 안 돼. 군림하고 횡포부에 쌓고 지 팔 갖고 지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드는 것처럼 지 맘대로 하다 쪼개지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특히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 모두는 지금 내가 어느 이치에서 살고 있는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직분을 다해야 돼. 직무를 다하려고 할 때 바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업이 되면 안 돼. 직업을 꼭 가지고 싶거들랑 서비스 직업을 가져. 서비스. 정우 스님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서비스업이라고 할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는 부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중생들에게?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지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지 쪼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서비스 아닌가요? 서비스란 말이 그게 너무 거창하고 유창한 말인가? 잘해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하자 이게. 그분이 바로 보살 행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극한 사랑과 정성은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 준다는 말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지극한 마음, 정성, 사랑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준다. 그래.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묘약은 사랑이래요. 헛되이 세상을 산 것이 아니래요. 아마도 사랑이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마음인데, 정우 스님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저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많은 불사를 집행하고 있지만 정우 스님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마음을 내서 동참해주면 고맙고 감사한 표현은 쓰지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어. 그런데 많은 이들은 정우 스님이 참 복이 많다, 복력이 많다,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도 하고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행정진의 덕목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변별력도 있어. 지혜가 없으면 늘 조급하고 서두르다가 일 망치는 일이 많을 뿐더러 복을 지치를 못합니다. 복은 발현되는 복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있어? 전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 어렸을 때 출가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시골이니까, 촌이니까 우물에 가서 물도 기르다가 부엌에 항아리에다가 채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잤어. 근데 그때는 시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 요즘으로 말하는 유선방송이요. 껐다 켰다 1단, 2단, 3단 올릴 수 있는 스피커를 10세 미만일 때도 유선방송, 그러니까 한 면에서 한두 군데에다가 유선방송을 해놓고 방송을 받아서 그것을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스피커라도 있었어. 그러면 아침 6시가 되면 노래가 지금도 쟁쟁한 것이 새마을 노래가 나와.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 있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노래가 뽕
따로 갔세 이런 노래. 그러면 그때 이제 기지개를 펴고 그 어린 것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냈는데 부엌에서 모친이 지금 살아계셔 97. 아무개야 안 일어나냐? 마당 안 씻냐? 물 좀 가서 길어와라 하면 나 자빠져갖고 안 일어나 버렸어요. 아마 그 기운은 지금도 있을걸? 누가 뭐 시키면 어긋장 놓고 안 하는 그 기운은 아직도 쏙 빠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라고만 잘 하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내는 수순을 잡지. 우습죠? 절에 온 지가 5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럼 습이 남아있다고? 엎덩어리가 아직까지 또 지글지글 끓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체험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시주를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하게 될 때 첫 번째가 자발적이야. 자의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하는 것. 두 번째, 상대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어. 제가 꼭두 새벽에 가끔 일어나면 그 텔레비전을 불교 방송이나 BTN을 트는데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는 종범 스님 법문이 새벽에 잘 나오고 BBS는 정우 스님 것도 잘 나와. 그러면 그때 내가 한 법문을 또 내가 뭐 들을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하는 일이 있어. BTN은 060-800-7000번, BBS는 060-800-8000번. 종범 스님 법문이나 정우 스님 법문이나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나오면 그걸 보면서 ARS를 한 통 돌리면 5,000원 전화요금 오면서 뛰어간다? 그런데 그게 5,000원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날마다 쓰면은요, 날마다 쓰면 한 200만 원 돼, 1년에. 적은 돈 아니요. 하루에 10,000원 쓰면 양쪽에 5,000원씩 하루에 쓰면 1년이면 365만 원 나가. 날마다 쓸 수는 없지만 그게 적은 돈 아니요. 그런데 이사회 때 가서 물어보면 또 보고 하는 걸 보면 1년에 몇십억씩 ARS로 불교 방송국에 돈이 들어와서 그런 재원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한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우리 불자들 고맙고 감사하다. 집에서 쓰기도 바쁠 것이고 절에 시주하기도 바쁠 건데 방송국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줬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우 스님은 복이 있으면 방송국이 복 짓는 일을 하니까 동참자도 자꾸 늘어나고 ARS도 하는 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특히 소임자들이 복을 짓는 일을 해야 절도 궁색하지 않게 풍족해서 넘치는 것. 여러분 이번에 25만 원씩 다 받았지요? 다 받았지요? 경기도는 100% 줬다며? 지 돈인가? 국민들 세금이요. 세금. 결국 지살 도려먹기인데 그래도 그런 돈을 그렇게 정부에서 주면 그 돈이 없으면 제가 여기 정발 중학교에도 오래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21명. 구룡사 옆에 있는 양재 그 언남중학교에도 1학년, 2학년, 거기는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명에게, 여기 21명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열애사 이름으로 하면 알 건데, 가능하면 종교가 달라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홍법문화재단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데, 그래봐야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한 학생에게. 그런데 이 42명한테 그만큼 내면 그 2,500만 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5만 원이 한 달,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6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왜 5만 원씩 매달 돈을 그렇게 넣어주냐. 절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장에다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100% 다 줬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 못해요. 동의 못해요. 저는요, 지금 잘 안 타기는 하지만 지하철 타면 표권을 탑니다. 내가 7학년이요! 65부터 공짜라며.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서 뭐 주는 거 신청 안 했어요. 또 몇 차례 걸쳐가지고 4차, 5차에 나눠서 주는 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스님들에게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더라도 그냥 살자. 한 번도 그거 받아본 일 없어. 안 주면 누가 딴 사람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 정부 지금 빚이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고 국가부채가 1,000도 가까이 된다는 말을 하는데 1조라는 돈이 얼만큼인가 하고 내가 계산해 봤어. 100만 원 따발. 100만 원 큰 돈이죠? 큰 돈이죠? 큰 돈이요. 100만 원 따발 만 원짜리가 됐든 어쨌든 간에 1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칩시다. 100장이 100만 원이요. 100다발이 1억이요. 그건 계산 나왔어요? 100만 원 따발 100다발에 1억이요? 1억 만다발이 1조야. 근데 이번에도 11조 썼다고?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줘도 될 사람이 내가 세금 낸 거 내가 받는데 뭔 상관이냐고 하고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주 옛날 먼 옛날 가난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안 해도 선업을 지을 수 있는데, 정업은 짓지 못하더라도 선업이라도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100% 준다고 해서 100%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10조면 1억 다발 10만 다발, 10만 다발. 아시겠습니까? 그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연루되거나 놀아나거나 거기에 나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왕설래 하는 소리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동의했지만 우리 붓다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는데 그러려면 지껏 줘야 돼. 지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걸 가지고 좋은 일을 써야지. 남의 것 갖고 국민 세금 가지고 오직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느냐 하다가도 다 받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불보살님은 결코 무엇을 요구하신 일이 없어. 부처님 일이란 불사인데 불사란 중생을 위하는 일을 조건 없이 하셨던 일뿐이요. 불보살님은 그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뿐이야. 그래서 26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어제도 어느 스님이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알던 스님이고 20대 때 어울렸던 스님이고 그리고 30대는 종단에 함께 동참했던 스님이고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70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구룡사 와서 2, 3일 머물다가 오늘 가셨는데 차를 마시면서 살아온 그런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추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스님이 저한테 보내준 20대 중반에 그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을 보면서 아따 사진으로 보니까는 괜찮아 보이던데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괜찮아 보이더라니까. 그래 공자님도 아침에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녁에 세상을 마쳐도 좋다. 이런 말씀도 공자님 같으신 분도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세계와 죽어있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는 바로 연민의 정이라는 사랑이나 자비심이나 사무량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크로바 이렇게 잔디밭에 나 있으면 그걸 쭈글틀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 찾아볼 게라고 몇 시간을 굳어보고 있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연변이로 어딘가 가서 보니까 막 네이크로바가 그냥 막 세이크로바처럼 막 넌들장으로 널려 있어갖고 그걸 책갈피에다 놓았다가 나한테 한 100장 이상을 코팅해가지고 갖다 준 보살님도 계셔. 그래서 나는 또 나눠줬지. 왜냐하면 행운이 그리 좋은 거라며. 응?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어. 그러면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면 세이크로바는 뭘까? 그런데 그건 행복이라네. 세이크로바는 행복이고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랴.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행복을 쥐고 있으면서 행운을 찾아서 쫓을까? 현실은 행복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상은 행운을 쫓는 그 몽중에
허공을 날려다니는 그런 품성으로 살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도 헛들지 말고, 응? 헛들지 말고. 난 도덕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근본과 도리를 잘 살아가면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던데, 아이고, 같은 패끼리도 도덕 그러는데, 응? 부정을 부정하면요, 그게 대긍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상대방 정치인한테도, 상대 당 정치인한테도 사실을 직시해서 일깨워줌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덮어 씌우듯이 대장동인가 오장동인가, 예? 거기 벌어진 그 일이 말이나 돼요? 예? 물론 돈은 부산 저축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빌려줘갖고 공사는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자기 그 회사를 만들 때 기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몇 사람이 1호, 2호, 3호, 4호, 5호 해갖고 뭐 얼마씩 냈다고 그러는데, 아이, 1,000만 원 낸 사람이 100억을 가져가고 8,7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100억을 가져갔다는 말이 동의가 되세요? 되세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졌어. 근데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이게 바깥으로 노출된 거라네. 그래서 집에서도 되는 집은 문 밖으로 웃음소리는 나갈 수 있을란가 몰라도 울음소리나 험담소리나 이런 것은 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네요. 국가도 마찬가지래요. 국가에 지켜야 될 비밀을 그래 빼돌려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돈 몇 푼에 팔아먹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걱정되시죠? 이놈의 오타가 악세는 말이요, 참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저 박쥐라는 거꾸로 매달려갖고 인간 보고는 웃는디야.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서 걸어갈까 한다네. 근데 또 인간은 또 박쥐한테 보고는 그래 웃어 싼다 헛웃음 친다 그러네. 세상은 지 쪼대로. 그래서 나는 좀 헐담하고 헛듣지 않고 덮어씌우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근검 전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러나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끊임없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변종을 일으키고 비연이 현상으로 그것을 진화라고 한대요.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 생물이다. 그것은 바로 까르마업이라고 하는 다른 모습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감기의 일종인데, 감기약이 너무 잘 들어서 누가 그러다 어떤 의사가 감기약은 먹어도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낫는데야. 텔레비전에서 봤어, 몇 년 전에. 근데 작년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없다네. 마스크가 38선을 잘 만들어 놨단 말이지. 우리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 여기도 있을지 몰라. 아이고 스님은 저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삭신이 쑤시고 귀도 멍멍하고 눈도 침침하고 무엇이 어떠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디를 어디에 탁 받쳐갖고 부러지든지 비든지 해가지고 한 군데가 심하게 훼손되면 안 아픈 데 없이 아팠던 것은 간 곳이 없대요. 몸뚱아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큰 상처가 두드러지면 그동안 내가 너무 복에 겨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라는데 왜? 시간이 한정없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제 갈무리 치고 마치겠습니다. 암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마라. 오지 않은 미래를 목말라 하지도 말라. 이미 흘러가 버린 것, 과거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말은 그래.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오늘이 될 수는 있지만 현상계에서 내일을 절대로 우리는 내일이라는 관념이나 개념으로 내일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또 오늘이 되면 오늘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야 한다.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열심히 하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우리는 내일 안 죽어. 언제 죽어? 아이고 저기서 그러네. 누가 오늘이요 이러네. 아이고 자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허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보니까 도인이네. 박수 한번 보내. 꿈 깨.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 그래 이론적으로는 오늘 죽어. 근데 그 죽는 그날이 오늘 이 현장은 아닐 거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요. 그렇게 다 오늘 죽어도 이한 없이 나는 잘 살았노라 하고 유언하듯이 에이구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났다가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여한 없이 두 눈을 스르르 감고 잠자듯이 죽을 수 있다고? 나는 못이요. 그러나 정우 스님도 여한 없이는 못 살았지만 여한 없이 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가지고 삼매가 뭔지는 잘 몰라도 삼매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고 몰입된 시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간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거죠. 잘못 놓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매진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흡입한 경험을 정우 스님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지루할 때도 있어. 이만큼 살아놓으니까. 하지만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니까 이번에 그 스님이 나에게 26살 때, 27살 때 사진을 몇 장 같이 찍었던 거 그걸
시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글 쓰고 출판 기념하고 뭐 하던 그때 그 스님들 옆에서 한 자리 얻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놓은 것을 나는 전혀 모르지. 근데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보내주어서 보니까 달덩어리더라니까. 어저께 아래는 그 사진을 시인 황청원 BBS 불교방송 그 MC도 여러 해 했고 한 그 황청원하고 전화를 내가 그 사진 거기도 그 사람 있으니까 보내주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바깥 출입을 제대로 못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내가 금년 가을이 가기 전에는 꼭 거기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는데 20대 때 처음 만나가지고 내 방에서 같이 누워서 스님들하고 몇 시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잠이 들고 그 황청원 시인하고는 제가 저녁에 아마 한 10번은 악수했을걸. 응? 자다가 공감되고 하면 서로 자기도 모르게 불식간에 홀떡 일어나 앉아갖고 왜 우리가 이제 만나느냐고. 아이고 그때라도 만났으니 다행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식이야. 왜 이제 그것을 후회막급한 것처럼. 그랬으면 그 나머지 시간 한 40년 넘게 지나오는 동안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안 만났던 인연처럼 그렇게 단절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는 삶을 안 살도록 열심히 그렇게 좀 잘 살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도록 해보자 이게요. 저도 가끔은 제가 어저께는 대추를 몇 개 먹었는데 대추를 먹고 거기 대추는 반드시 씨가 있어. 근데 내한테 요만한 방에 혼자 사니까 뭐 쓰레기통에 큰 거 있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에다가 쥐어서 몇 개 먹고 이렇게 거기다가 넣었으면 될 건데 내가 그걸 톡 던졌는데 안 들어갔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한 사람은 그거 절대로 안 던집니다. 그리고 던져갖고는 들어갔다 하게다 봐라 들어갔잖아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한 걸음을 걸어서라도 갔다가 넣는 것이 그것이 바른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응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오.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리는 없다. 언젠가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2년 만에 가갖고도 그랬어요. 내가 엊그저께 원각사하고 인연을 맺은 것 같았는데 벌써 17년. 2004년도에 인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엊그저께 같은데 17년이 지났어. 엊그저께 소년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장년이었는데 노년이 되었어.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몇 번이나 이곳에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오기는 몇 번 오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수처작주 내 머무르는 곳에서 보세요. 주인이
머슴처럼 하인처럼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머슴 취급한다고 머슴 됩니까? 머슴이 하인이 주인 행세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낭패나 낭패.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머무르는 곳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해야 한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그러나 오늘을 열심히 살면 어제도 내일도 완전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여여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는 마쳤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성불하십시오.